3명 중에 1명이나 되는 아주 높은 수치예요. 네. 결국에 이게 골 밀도랑 관련이 깊습니다. 네. 이게 골 밀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회복력이 약해지는 거고 회복력이 약해서 결국 운동 부족과 영양, 식이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늘 합병증으로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젊었을 때 운동이나 영양을 통해서 최고로 골밀도가 높았던 분들은 나중에 이 골밀도가 떨어지는 골다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집니다.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골밀도를 많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70대가 넘는 남성인데도 40대 정도 수준의 골밀도를 가지신 분들도 있는 반면에 50대 이후에 폐경기 여성 중에서는 마치 70, 80대처럼 보이는 이 골다공증이 심각한 분들도 여러 보았습니다. 골밀도 높인다고 어느 정도 한 50대쯤 되면은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성분들 칼슘제 같은 거 드시지 않나요? 네, 칼슘제 많이 네. 드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식재료로 조금 찾아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칼슘 먹는다 그러면 시금치 같은 거에도 칼슘 많이 들어있으니까 많이 드시긴 하는데 요거보다는 동물성 칼슘제를 조금 드시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멸치 많이 먹습니다. 그냥 멸치 괜찮죠? 그렇죠. 멸치 좋죠. 아니 우리 저 뽀빠이 때문에 그렇죠. 올리브 구하려고 시금치 엄청 먹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칼슘과 관련돼 있는 충격적 비밀을 여기서 폭로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칼슘 섭취하다 그러면 이제 시금치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유도 나오고요. 네. 멸치도 나오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 가장 어르신들이 드셔야 되는 칼슘 보충 식품은 뭘까요? 칼슘제. 칼슘? 나 칼슘제 많이 먹어. 그래 그런 식품이라고 거 그랬죠. 식품은 어른들이 드시는 거? 어른들이 꼭 드셔야 되는 거. 뭐지? 아까 멸치. 멸치, 뭐. 견과류 뭐 유제품. 우유? 자, 일본의 한 대학교에서 실험을 했는데요. 우유에 있는 칼슘의 흡수율은요, 40%. 자, 그런데 네. 뼈에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 멸치류 네. 칼슘의 흡수량은 25%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구나. 그러니까 실제로 칼슘이 흡수가 굉장히 잘 안 되는 특성이 있는데 그나마 멸치나 시금치로 가면 갈수록 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요. 뼈를 생각하시고 연세가 좀 있다. 그러면 우유에 있는 칼슘을 섭취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많이 먹으라고 아니 하는 근데 저걸 그래야 먹고 싶어도 기분내니까. 저는 네. 요즘에 저거 뭐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우유 마시면. 저걸 잘 못 시켜. 장이 안 그렇죠. 좋아. 이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유당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유에 있는 칼슘도 더 흡수를 높이는 방법.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시큼하게 먹는 거예요. 시큼하게? 예. 그러니까 뭐겠어요? 발효유. 그래서 발효유를 드시면 또 속도 좀 편안하죠. 아 그렇구나. 자, 그리고 우리가 칼슘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양을 좀 지키셔야 되거든요. 이게 또 뼈 건강하시다고 또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고칼슘 혈증이 되다 보니까 몸속에서 석화나 또는 이런 석회나 부작용이 진짜? 유발될 수가 있어서 오히려 안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칼슘만 먹는다고 뼈가 튼튼한 게 아니라 비타민 D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서 햇볕을 보아주시든지 아니면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뭐 말린 표고버섯 같은 것도 같이 먹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유제품들이나 또는 분유 제품 같은 경우들 드실 때 이 비타민 D도 같이 먹어줘야지만 뼈가 튼튼해진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십시오. 네.